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윤태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정의 화목을 통해 뜻한 바 이루어가는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의 대권 도전 선언으로 여야 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태인데요. 새누리당 경기도 의원으로서 김 지사의 대권 도전 선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또 수도권이며 많은 현안산 및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는 이러한 경기도 행정과 120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을 향상시키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이전에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이해한 바도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문수 도지사는 대권 도전 및 새누리당 대권 후보 경선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새누리당으로서도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여 각자의 국가관 및 국가 운영 능력을 피력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선 후보들 간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또 기대에 부응을 하고 국가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실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문수 지사의 대권 도전 선언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김문수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이 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윤 의원께서는 도정 질의에서 민주당이 정략적인 의도로 지사직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죠.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건가요? 네. 그렇지만 지난번 우리 도내 언론인을 포함한 우리 기관장들 모임에서도 선거법상으로도 지사직을 유지하고 출마를 할 수 있는데 도지사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사실은 대부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한 김 지사가 밝힌 선거법상의 불합리성, 즉 우리가 국회의원들은 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도지사나 지방의원들은 안 되는 그런 차별적 규정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같은 차원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할 부분인데도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이 김 지사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라는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여의도 정치 논리에 휩쓸린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도지사 자리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작용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는 도지사직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검토하겠다면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재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 출마를 해서 대선 후보가 되면 그때 사퇴를 하는 것이 도정 공백도 사실상 줄이고 보궐선거에 대한 비용 문제도 지금 사퇴를 하게 되면 약 400억 이상이 들고 대선 후보가 된 뒤에 사퇴를 하면 보궐선거 비용이 약 270억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인가를 잘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아칸소 주지사 출신 클린턴 대통령, 또 텍사스 주지사 출신 부시
대통령들도 주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네, 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비용 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문수 도지사의 대권 선언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서도 서울시 교육감을 노리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소위 경기도 교육감이 TV 또는 신문, 언론에 서울시 교육감 1심 때나 항소심 재판장에 함께하는 모습이 또 광노현 교육감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등의 발언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2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경우 같은 경우도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일반인 경우 같으면 아마 법정 구속형일 것입니다. 교육감의 이런 행위는 경기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또 교육의 보편적 가치와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도 교육행정을 지켜보시면서 우려되시는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점이 우려가 되고 또 교육행정 개선을 위해서 제안하실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지금 현재 다른 사안도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 지금 학교 폭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은 피해자와 사실상의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가해자는 폭력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는 폭력을 가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면 우리 학생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서 아무리 일선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조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의 편향된 이념이 주입되지 않고 건강한 정신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경기교육 또한 학생, 학부모, 선생님 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교육의 이념 문제가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학교 폭력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의 이념보다는 어떤 편향된 교육의 이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편향된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의 정서에는 안 좋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들으면 맞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교육행정 개선을 위해서 또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님의 그 노력이 또 빛을 발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장 중심의 의정 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의정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채찍질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 포커스 윤태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alive, I'm a mess. I can't wait to get home to you.